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60대 이상이시라면 이런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현명 원장입니다. 사실 저도 60대 후반이 되면서 같은 증상을 겪었어요. 한밤중에 2번, 3번, 심지어 5번까지도 깨는 날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필요 없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간류를 방치하면 낙상사고, 우울증,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야간류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밤에 1번 정도 깨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새벽에 4번까지 깨게 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지내셨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라고 위로해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수면 부족이었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약속 시간이 언제인지 자꾸 깜빡하게 되셨거든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무기력해 보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시던 분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계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작년 겨울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그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가장 안타까운 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거든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시장도 가시고 산책도 즐기셨는데 이제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세요. 박 할아버지는 그냥 소변 때문에 깼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계세요. 가족들도 미리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야간류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아요. 더 무서운 건 한번 낙상으로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박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았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야간류는 절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75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성공담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박영수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매일 밤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셨거든요. 하루는 새벽 1시, 3시, 5시에 깨고 또 어떤 날은 12시, 2시, 4시에 깨고 패턴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낮에 TV를 보다가도 자꾸 졸고 식욕도 떨어지셨답니다. 부인인 할머니도 같이 잠을 설쳤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마다 같이 깨게 되니까 둘 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죠. 우리 둘 다 좀비처럼 살고 있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약간 커져 있긴 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된장찌개, 미역국, 갈비탕. 국물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항상 물이나 차를 한두 잔 더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게다가 다리 부종도 심하셨어요. 낮에 오래 앉아 계시면 저녁 무렵에는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르곤 하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국물을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둘째, 저녁 식사 후에는 추가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셋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 보실 때 다리를 소파에 올려두세요. 처음에는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나고 하셨지만 할머니가 적극 도와주셔서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나타났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한 번만 깨게 되셨고, 2달 후에는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매일 밤을 통으로 주무세요. 가끔 한 번 깨는 날이 있어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정말 기뻐하세요. 할머니도 이제 우리 둘 다 푹 자니까 낮에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변화는 할아버지의 활력이 되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아침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도 치시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세 번째 사연은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좀 다른 경우셨어요. 밤에 깨는 것도 문제였지만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셨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셨으니까 외출하기가 정말 어려우셨어요.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두려우셨어요. 중간에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예 집에만 계시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소변이 마려우면 정말 급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금세 또 마려워지곤 하셨죠. 밤에는 더 심했어요. 새벽에 4~5번은 기본이고 심한 날에는 7번까지도 깨셨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우울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의 여행도 포기하셨어요. 내가 가면 계속 화장실 찾느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준다면서 집에만 계시려고 하셨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방광이 실제로는 꽉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소변 마려워요라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상태였어요. 할머니께는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요법을 알려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방광 훈련이었어요. 소변이 마렵다고 무조건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만 참아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참는 시간을 늘려가셨어요. 그리고 자다 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이 마렵다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할머니 자신의 의지로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2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낮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시간에 한 번에서 2시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3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4~5번에서 2~3번으로 줄어들었고, 낮에도 3시간 정도는 화장실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8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시 다니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도 보러 가세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하세요. 이제는 화장실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사연은 69세 최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밤에 자꾸 깨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고 병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다리 부종이었어요. 낮에는 멀쩡하던 다리가 저녁이 되면 종아리와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는 거예요.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일 정도였어요. 할아버지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낮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는 전형적인 야간 단요증 증상이었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몸 전체로 퍼지고 그게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해결법을 알려드렸어요. 저녁 식사 후 2-3시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두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예전에는 밤에 3번씩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다리 부종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5번째 사연은 68세 정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특별한 병은 없으셨지만 5년 전부터 야간뇨가 점점 심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밤에 1번 정도였는데 점점 2번, 3번으로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4번까지 깨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여행이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 가요라고 해도 난 안 갈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느라 다른 가족들 잠을 깨울까봐 걱정되셨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같은 방을 쓰는 게 부담스러우셨어요. 내가 가면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해서 애들 잠 못 자게 한다며 항상 여행을 포기하셨어요. 가족들이 괜찮다고 해도 할머니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 온천 여행도 자주 다니셨는데 이제는 나는 빠질게라고 하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밤에 남들 다 자는데 나 혼자 뒤척뒤척하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짐덩어리가 된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다만 방광의 노화와 항이뇨 호르몬 분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어요. 할머니께는
체계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할머니는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식후 디저트로 사과, 배, 오렌지 등을 드시곤 하셨는데 이것도 수분 섭취의 한 종류였거든요. 또한 저녁 산책 후에 물을 꼭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운동 후에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할머니께 저녁 6시 이후 과일 금지, 저녁 산책 후 물 마시기 금지,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차류도 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하셨지만 효과를 보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따라 하시게 되었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밤에 4번 깨던 것이 3번으로, 한 달 후에는 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2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어요. 용기를 얻은 할머니는 가족여행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주도 여행에서는 밤에 한 번만 깨셨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세요. 지금은 친구들과의 온천 여행도 다시 다니시고 1박 2일 산사 템플 스테이까지 다녀오셨어요. 할머니는 야간요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74세 한상윤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한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약을 먹으면서 낮에는 소변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밤에는 여전히 2~3번씩 깨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할아버지의 특별한 점은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특전사에서 복무하셨던 분이라 정말 규칙적이고 철저한 성격이셨거든요. 명령만 내려주시면 무엇이든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정말 자세한 야간요 퇴치 작전 계획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오후 3시 카페인 차단 시작 커피, 녹차, 홍차 금지. 오후 6시 수분 섭취 중단 물, 국물, 과일 금지. 오후 7시-9시 다리 올리기 작전 실행. 오후 9시 1차 화장실 정찰. 오후 10시 취침 전 최종 화장실 점검. 오후 10시 30분 취침, 핸드폰 완전 차단. 새벽 깨면 5분 대기 후 정말 급한지 재판단. 할아버지는 이 계획서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실행하셨어요. 정말 군인답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지키셨죠.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작전은 최소 2주는 해봐야 효과를 안다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이 늘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야간요 작전 일지를 작성하셨어요.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셨죠. 3개월 후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일지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90% 이상이 0-1회 각성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방법을 다른 전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완벽하게 야간류를 극복하신 상태예요.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라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여기서 40년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오늘 사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간뇨의 의학적 정의와 원인. 먼저 야간뇨란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야간뇨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치료 대상으로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방광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작아지고 딱딱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가 와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가 큰 원인이고 여성의 경우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과민성 방광이 주된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 오늘 사연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야간뇨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크게 좋아집니다. 이영호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듯이 저녁 수분 조절과 다리 올리기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최민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다리 부종 관리로 야간 단유증이 해결됐죠. 행동요법의 효과. 김순자 할머니처럼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 훈련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핵심은 조건 반사적으로 화장실 가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마렵다고 바로 가지 말고 정말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위험 신호들. 하지만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깬다면, 낮에도 소변 문제가 있다면, 몸이 붓기 시작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저녁 수분 관리.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세요. 물, 국물, 과일, 맥주 등 모든 수분을 피하세요. 약 드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드시면 돼요. 특히 국물 음식이 문제입니다. 국밥, 찌개, 탕류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만들어요. 저녁에는 국물 없이 건더기만 드세요. 2단계 다리 부종 관리. 저녁 식사 후 2-3시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는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몰려와서 소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3단계 취침 전 준비.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꼭 가셔야 해요. 방광을 완전히 비워야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습관을 끊으세요. 화면의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4단계 밤중 대처법. 자다가 깨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지 마세요.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누워 계세요.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몸이 점점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돼요. 5단계 꾸준한 실천. 이 방법들은 하루 이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깰 때, 낮에도 소변 문제가 있을 때 빈뇨, 급뇨, 잔뇨감, 요실금,
몸이 붓기 시작할 때,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열이 날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 방광 기능 이상, 신장 문제,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네 분의 사연을 통해 야간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아셨을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방치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이영호 할아버지, 김순자 할머니, 최민수 할아버지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저녁 6시 이후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 자기 전 화장실 가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